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에서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6장 어떻게 해야 매일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습관의 중요함을 한 줄 글로 표현했다. 인간의 어떠한 분야에서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을 대변한다. 회사에서 일처리에 업무 습관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원 중에는 어떤 일을 알려주거나 조언을 해주면 바로 시정 조치를 하며 실수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하면 같은 업무를 3년 가까이 해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직원도 있다. 그만큼 그 습관은 어떻게 마음속 깊숙이 안착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일 처리 능력도 개선된다. 독서도 예외는 아니다. 독서는 읽는 요령도 알아야 하고 읽는 습관도 알아야 한다. 습관의 사전적 뜻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이다. 습관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버릇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은 한번 성형된 습관은 시설이 바뀌지 않으니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은 습관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독서를 매일 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부터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두어 번 다시 읽고 그냥 넘어갔다. 너무 얽매여 있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로 간주해도 되도록 편하게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책 한 권 읽는데 2주 또는 한 달가량 걸렸다. 그래서 스스로 책 한 권 읽었다는 뿌듯함이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느끼는 성취감과는 상대적으로 달랐다. 나는 독서만큼은 온전한 습관이 되고자 노력했다. 매주 주말이면 서점으로 향했다. 매주 2권의 책을 구매했다. 때론 일주일에 2권을 모두 읽지 못한 적도 많지만 돌아오는 주에 책 5권을 다시 구매해야 한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허세 부린다고 지적하는 이가 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으라는 의지만 있다면 책을 쌓아두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같이 더딘 사람도 분명 읽게 된다. 내가 원해서 구매한 책이라서 그런지 읽으려 애를 쓰게 된다. 애를 쓰다 보니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든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책을 구매하는 돈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살면서 크고 작은 사고 중에 4번의 사고가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지금도 그날의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일할 때마다 내 손에 책이 들었고 그 책은 나를 일으켜 세워준 고마운 친구이자 치료사였으며 정신적 지주였다. 이런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삶을 바꿀 방법은 없을지 모르지만 책을 통해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매일 책 읽는 습관을 지니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 않다. 특히나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는 볼거리가 넘쳐난다. 지상파 방송만 해도 채널이 넘쳐난다. 리모컨만 가지고 있어도 재미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내가 관심 있어서 하는 분야의 소식들도 핸드폰을 통해 시시각각 알려준다. 책 읽는 습관을 만들려면 나만의 노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퇴근 후 각종 매체로부터 멀리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를 구매해 읽었다. 나는 소설책을 즐기지 않는다. 내게 시급한 문제는 나 자신을 바꾸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며 더불어 여유로운 삶을 갈구했다. 신용불량자였으며 파산자로 살아오면서 열심히는 살았지만 돈을 쫓았다. 그 결과 여러 직업에 전전했으며 경험은 많지만 전문적이라 할 수 없었다. 가장이라는 무게에 어느덧 세월의 흔적만 남았을 뿐 내게는 늘 도전만이 남아있어 내일이 불안했다. 이럴 때마다
주로 자기계발서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성공한 이들의 일대기를 읽었다.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강한 동기부여가 생겼고 마음의 위로를 느꼈다. 나는 두 번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책을 선택했다. 나는 매일 책을 읽기 위해 강박관념을 주입하지 않았다. 책은 나의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고 매일 10분이라도 읽었다. 회사 업무로 인해 피곤하고 지칠 때면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잠을 청했다. 나는 단시간에 많은 책을 읽거나 다독의 능력은 없다. 다만 책에 대한 흐름을 끊지 않으려 노력했다. 방법의 힘이다.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는 습관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인차가 있지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약 66일이 걸렸다. 보통 사람은 하루 수백 가지 행동을 습관적으로 행한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기 전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거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를 닦는다거나 출근 후 일을 시작하기 전 커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들이 바로 전형적인 습관적 생활 방식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나는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팔꿈치 주변 근육을 단련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생각 같아던 집에서 아령을 가지고 운동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엄밀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꾸준히 습관을 만드는 데 있다. 보기 좋은 팔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 연골 안쪽 부위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다. 나는 운동을 습관화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했다. 퇴근 후 아내와 아이들과의 저녁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운동을 습관화하기 어려웠다. 매일 반복적으로 시간을 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어떤 날엔 회사에서 너무 지쳐 퇴근길에 심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를 붙잡았던 건 지금 하루를 빠지게 된다면 내일도 마찬가지며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나를 채찍질했다. 나는 곧바로 핸들을 헬스장으로 돌렸고 운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런 생활을 6년째 하고 있어 팔꿈치는 수술을 받지 않을 만큼 튼튼해졌다. 이런 뜻 주변 근육을 꾸준히 단련시키다 보니 자연스레 운동이 생활화되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독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는다는 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일이다. 하나는 활자를 눈으로 읽는 능력을 말하면 또 하나는 눈을 통해 읽어들인 문자를 두뇌를 통해 사색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즉 독서 근육을 만드는 것이다. 운동하면 해당 부위에 근육이 생기고 매일 훈련을 반복하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멋있는 몸을 가지게 된다. 독서 근육도 본인의 꾸준한 노력에 단련되는 것이다. 독서 근육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이상의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대략 200권 정도의 책을 꾸준히 읽어나면 우리의 뇌가 독서에 필요한 독서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나는 매일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 취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다. 화장실에 읽기 쉬운 내용의 책을 비치하면 편하게 읽을 뿐 아니라 집념에서 해방해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고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있다. 이때 선반에 넣어준 책을 꺼내 어제 읽었던 다음 페이지를 보면 멍해진 머리가 맑아진다.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로 책을 읽는다는 건 처음엔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매일 이러한 시간을 애용하는 아침을 여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는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일어나자마자 책이 손에 잡혔다는 것만으로도 상쾌해진다. 매일 5분의 시간으로 하루의 동기부여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건 크나큰 행운이다. 나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을 읽었다. 그 책에서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 사람을 최고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어떤 습관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그저 반복하라.
그러면 된다고 전한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느낌이다. 이는 감각에 전달되는 각 신호들에 대해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반응이다. 자주 반복하며 의식적인 틀의 기준을 두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어려움은 사라진다. 독서 습관을 갑자기 하게 되면 일단 책상에 앉는 일부터가 서툴고 어색하다.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책을 본다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첫날은 꿋꿋이 앉아 성공적으로 수일항했을지 모르지만 며칠 지나지 못해 내일로 미루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이 연속으로 3일 이상 지속하고 나면 습관이 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2분 규칙을 말하고 있다. 나는 이 방법을 오래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 책을 읽어야지라는 생각과 말을 한 페이지 읽어야지로 바꾼다. 이 말은 지금도 실행하고 매일 글을 읽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내가 아이들에게 말없이 독서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거실에 던져줘 두거나 매주 2권의 책을 사서 서재에 쌓아주는 행위는 바로 실행의 습관을 만드는 이유에서다. 운동하려거든 체육관에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그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 무조건 가야 한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지금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윈스턴 처칠은 어렸을 때는 난독증이 있었다. 말도 더듬었으며 학창 시절에는 꼴찌 학생이었다. 다만 그는 독서를 아주 좋아했는데 책을 읽을 수 없다면 만지기라도 하라고 말할 정도였다. 바쁜 직장인들은 저녁 시간도 일정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나 역시 기계를 만지지만 퇴근 시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처럼 늦은 퇴근이 잦다 보면 독서를 해야 하는 시간마저 사치일 때도 있다. 이럴 때 나는 침대 들어가기 전 한 페이지를 읽기를 잊지 않는다. 실제 한 페이지 읽기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보며 잊지 않기만 하면 된다. 정말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한 습관을 지키려 노력해보라. 분명 달라진 본인의 습관을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것이다. 제7장 출퇴근 시간은 최고의 독서 시간이다. 내가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일할 때의 일이다. 말단 주유원에서 광명지점의 총관리를 맡은 나는 새벽 6시에 오픈하고 자정에 영업을 마쳤다. 당시 인천 주안역 근처에서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았다. 아이 둘은 어머니께서 돌봐주셨다. 아침 8시까지 출근하려면 주안역에서 첫 차를 타야 했다.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렸다. 하루에 4시간을 출퇴근하는 시간이 쓰였다. 내부 세차 서비스를 하는 주유소에서 매출이 다른 주유소보다도 높았다. 내부 세차 인원과 주유하는 직원들이 교대 근무를 하는 관계로 많을 때는 30년 가까이 직원을 보충하기도 했다.